만드는 언론, 여긴 국민 라디오. 손병희의 나란히 가지 않아도. 서울대 총학선거 나섰을 때 나와 같이 낙선한 친구가 경실련 있던 김동성이었다. 이 친구가 참 합리적인 건 좋은데 너무 기성 질서에 충실했다. 나중에 보니 한나라당 입당해서 수구적으로 되더라. 최소한 한 사회 바꾸겠다는 진보는 자기 위치보다 약간 왼쪽을 좀 더 봐야 한다고 본다. 타협적인 자세가 강하면 의석은 좀 더 얻겠지만 실제로도 굉장히 보수화될 것이라 생각한다. 권영길 대표님 비서 시절 여러 일을 겪었다. 언론노조 위원장,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의 노동부 장관, 비례대표 제의도 받은 분이다. 그런데도 노동 현장으로 가서 진보적 가치에 기반한 정당 만드는데 매진했다. 이를 보면서 나 역시 진보정당을 인생의 사명으로 가져가고자 생각했다. 어떤 문제에 부딪히면 내가 이 사안에 대해 32살이라면 무슨 생각을 했을까 생각한다. 이상과 현실의 경계선에 있던 나이였다. 젊은 사람 생각도 이해할 수 있고 현실화된 사람도 이해할 수 있을 때를 고려하라 한다. 예, 이 사항은 이번 보궐선거에서 동작을에 나와서 노동당 후보로 나와서요, 미미한 득표를 올렸습니다만 끝까지 완주했던 노동당의 김종철 후보의 인터뷰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자원활동가 맹행일입니다. 저는 정년퇴직 후 남은 인생을 보람있게 보내는 방법이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참여연대를 찾았고 올해로 14년째 자원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매달 한 번 참여연대 회원들과 시니어 공부 모임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나이들과 함께 공부할 수 있는 동료들을 만나는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저와 같이 행복한 노년을 보낸 이도 있는가 하면은 우리 주위에는 하루하루 생활이 힘든 노인들이 많습니다. 참여연대는 창립 초기부터 노인 복지를 위해 애써왔습니다. 소송을 통하여 노령수당 대상을 70세로 제한했던 것을 65세로 확대하도록 했고 노인 장기요양보험의 확대와 개선을 위하여 노력해왔습니다. 노년의 삶이 두렵지 않는 나라 참여연대가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참여연대의 활동에 힘을 보태 주십시오. 회원 가입은 홈페이지 www.peoplepower21.org 또는 전화 02-723-5300을 통하여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회식 후에 고고 안전하게 고고 집에 갈 땐 고고 회식 후에 안전하게 집에 갈 땐 고고 대리운전 말로 거는 대리운전 고고 대리운전 1636 누르고 고고 대리운전. 네네 고고 대리운전입니다. 이젠 누르지 말고 말로 걸자고요. 말로 거는 대리운전 고고 대리운전. 엄마 손아들지는 안 돼요. 말하는 전화 문의는 1636 누르고 말하는 전화라고 말해주세요. 고고 대리운전 수익금의 일부는 국민TV에 후원됩니다. 애국 시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그리고 동네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의 조합원 소리지기 노래꾼 손병휘입니다. 함께 하시는 방송은 우리나라 최초의 그리고 아마 유일의 앞으로도 유일의 미디어 협동조합인 국민 라디오, 국민 TV였다가 뭐 계열사로 분리된 건 아니고요. 그냥 뭐 이름이 뉴스케이가 있으니까 말이죠. 국민 라디오에서 제공하는 손병휘의 나란히 가지 않아도입니다. 대한민국 시각으로 오후 1시부터 1시 54분 50초 정도? 까지 매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프닝은 김종철 지금 전 진보신당 부대표였고요. 또 전 민주노동당
대변인도 했었고, 지금 현재 노동당에서도 큰 직함이 있을걸요. 예, 뭐, 이번에 동작을 해서 출마를 했습니다만, 거기서 뼈를 묻겠다. 예, 거기서 묻히겠다. 이렇게 각오를 다지고 있고, 거기서 오랫동안 살았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번에 동작을 해서 출마했던 사람들 중에 그 자리 계속 지키면서 출마한 사람, 통합진보당의 유선희 후보는 잘 모르겠고요. 하여튼 이 노동당의 김종철 후보, 전 후보랑 그리고 허동준 지역위원장, 이 두 사람이 지역 정치인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예. 하여튼 이분의 인터뷰 내용을 읽으면서 좀 뭐라 그러나 읽는 분에 따라서는 이거 좀 너무 이상적인 거 아니야? 현실과 동떨어진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다 하더라도 진보 정치에 대한 확신 그리고 진보에 대한 신념 흔들리지 않는 이런 걸 보면서 아 그래 이런 자세가 좀 필요해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러게요. 점점 뭐라 그러나 일본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도 상당히 우측이 강하잖아요. 80년대 말 90년대 초에 상당히 진보적인 그런 스탠스. 정권은 독재 정권이었습니다만 군부 독재 정권이었습니다만 그런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문민정부가 탄생하고 나중에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뭐 역사라는 것이 변증법적으로 발전한다는 게 맞는다 그러면 정반합. 진보 쪽으로 좀 가다가 다시 보수되기도 하고 다시 이렇게 가기도 하고 뭐 이런 그것이 일보전진 이보후퇴 이런 것이 아닌 일보전진 반보후퇴 뭐 이랬으면 좋겠습니다만 이건 역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일보전진 이보후퇴일 수도 있지만 큰 흐름으로 보면은 조금씩 앞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확실히 100년 전보다는 지금 민주화된 사회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죠? 그렇게 생각하니까 마음이 좀 포근해지네요. 그리고 그런 낙관의 기저에는 이런 정치인들이 있다는 것.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첫 곡 레니 크레비츠의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야 라는 곡이었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철 후보. 그러게요. 부르니까 다 새누리당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 플러스 노회찬의 정의당 뭐 다들 이런 얘기만 하고 있었는데 사실 우리의 그 먼 미래에 중장기적인 희망의 근거,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근거는 그보다 좀 더 좌측에 있는 진보적인 블록에서 나오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마음이 좀 더 편해지는군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자, 오늘 1부도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음악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동작을 해 노동당 후보가 있을 줄은 몰랐다고 하셨습니다. 이길 수 있었는데 이렇게 아쉽다고. 하지만요. 노동당 후보에게 사퇴를 요구할 아무런 근거가 없죠. 예, 근거가 없는 겁니다. 단일화라는 것도 말이죠. 결국은 새누리당만 아니면 된다라는 여기서 이제 출발하는 건데 물론 중요합니다. 네. 그 지구인들끼리 싸우고 있는데 외계인이 쳐들어오면은 싸움을 멈추고 같이 협동해갖고는 외계인을 몰아내야 되죠. 네. 바로 노회찬 씨가 했던 얘기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 단일화라는 것이 회를 거듭하면서 감동은 사라지고 정치 공황만 남다고 했을 때 더군다나 야당의 모습이 야당답지 못하고 있을 때 현재가 아닌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진보 블록으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더군다나 노회찬 후보가 김종철 후보를 존중하거나 노동당을 존중하거나 같이 하려고 하는 제스처가 없는 제대로 없다 그랬을 때는 같이 할 수 없는 겁니다. 예, 완주해야 되는 것이죠. 미래를 위해서 말이죠. 그것이 그 노동당의 입장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대모님의 신청곡 볼티긴스의 카사블랑카 오랜만에 들었습니다. 주드 HL님 볼티긴스 목소리 들으면 최원 씨가 어렵대요. 많이 비슷하지 않나요? 비슷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최원 씨가 카사블랑카를 번안해서 불렀었죠. 가장 비슷했습니다. 예. 자, 그리고 노래도 신청하셨어요. 안녕하세요. 더위에 건강 조심하십시오. 손병희님.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이다.
선거 끝나고 나서 이 말이 더욱더 뇌리에 박힙니다. 우리 국민들 앞으로도 계속 민주주의를 위해 깨어납시다. 힘내서 다시 새롭게 뭉칩시다. 이승환의 함께는 우리를 보고 싶다 신청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함께는 우리를 보고 싶다. 바로 도종환 선생의 시에다가 이승환 씨가 곡을 붙여서 몇 달 전에 발표를 했었죠. 멋진 일이죠. 오랫동안 음악을 하면서 라이브 무대를 지키면서 라이브의 황태자란 별칭을 갖고 있는 이런 훌륭한 음악인이 자신의 그런 음악적인 성취나 명성, 돈 이런 것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발언을 하고 자기가 지켜야 될 것 같은 그런 그 가치에 대해서 언급하고 함께하는 이런 모습 멋지지 않습니까? 사도 요한님 출첵입니다. 덥기도 하고 개인적으로나 사회적 일이나 힘이 나질 않네요. 그래도 손병희 형님 방송을 비롯한 국민 테레비 하니 이상하네. 방송으로 위안을 삼아요. 신청곡 김광석의 나무 해봅니다. 국민 테레비 좋네요. 일본 사람들이 약자를 만드는 걸 좋아하거든요. 텔레비전 이것도 테레비라고 그러고요. 퍼스널 컴퓨터 이것도 퍼스컴이라고 그러고 레디 믹스드 콘크리트 이것을 레미콘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렇죠? 지하철 타고 오는데 요 며칠 사이에 자리가 참 많이 나더군요. 원래 이 시간에 다닐 때 붐비는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텅텅 비어있다는 표현 그죠? 이 정도면 텅텅 비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느긋하게 빈자리 찾아갔고 제가 좋아하는 자리로 해서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더위라는 것. 예전에도 이렇게 더울 때, 추울 때 어떻게 지냈을까? 추울 때는 따뜻하게 하면 되는 거지만 더울 때는 시원하게 한다라고 했을 때 어쩔 수 없이 감내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처럼 에어컨이나 또는 냉방 또는 그 얼음 뭐 이런 것들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도망가는 수밖에. 시원한 데를 찾아갖고 도망가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임금들 같은 경우는 밖으로 나올 수는 없으니까 가장 시원한 곳으로 거처를 옮기거나 또는 경회루처럼 아예 여름에는 거처 비슷하게 거기를 이용했다 그러기도 하죠. 네. 중국 같은 경우는 또 저 중동 국가 같은 경우는 아예 중동 국가에는 여름에 쓰는 궁이랑 겨울에 쓰는 궁이 따로 있다고 하고 중국의 황제는 여름 별장을 의리하게 뭐 짓기도 하고 그랬다고 하죠. 대청마루라는 것이 그래서 발달에 따르더라고요. 뭔 얘기냐면 우리나라에서 이 지열 그리고 습기 이런 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예전에 이제 가야 시대나 이런 고대 시대는 집을 이렇게 마치 지금의 동남아에 있는 수상가옥이나 뭐 그런 것처럼 바닥을 이제 기둥을 세워갖고 그 위에 집을 짓는 거죠. 뭐 그런 것도 있었다고 합니다만. 그래요. 요즘엔 일단 냉방이 많이 발달하고 또 더위를 피할 수 있는 이러저러한 장치가 많이 있습니다만 도시잖아요, 도시. 기본적으로 아스팔트에 열기가 있고 콘크리트 건물이 흡수한 열기도 있으며 또 심지어는 에어컨, 밖에 실외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후끈해지는 원래 기온 재는 게 잔디밭 위에 뭐 1m인가 1.2m인가 백엽상이라고 하얀 나무집 지어갖고 그 안에서 재는 거잖아요, 온도를. 그러니 이 도시에서 느끼는 더위랑은 다른 것이죠. 엄청 더운 것이죠. 분명히 기온은 같다 하더라도 예전에 도시화가 덜 됐을 때와 지금은 분명히 그 안에서 다른 것이겠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죠. 도시에서 냉방이 제일 잘 된 곳으로 숨어 들어가거나 아니면 아예 도시를 떠나거나. 네. 뭐 도시인들은 좀 떠나고 싶어하는 그런 본능 같은 게 좀 있지 않나요? 그래서 이럴 때 이런 기회에 이제 떠나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하철이 빌 수밖에 없는 거죠. 엄청 더운데 저는 그런 한산한 그런 도시를 즐기면서 며칠 동안 다녀야 되겠습니다. 예. 이럴 때 오히려 시원한 곳을 가갖고 영화 보고 이런 것으로 피서를 대신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것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미야자키 하야오의 감독의 붉은 돼지, 포코로소, 폴코. 스스로 돼지가 된 무정부주의자의 캐릭터가 여고생일 때부터의 별명이었다죠. 그러니까 폴코님이 여성이라는 거군요. 전 닉네임만 보고 여성이라는 생각은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문강님, 병희님 날씨가 엄청 더워요. 덥죠? 오늘 보니까 기록 세울 것 같습니다. 기록 세울 것 같아요. 정말. 근데 내일부터 태풍 영향권에 있어갖고 비가 온다고 하죠. 전라북도 쪽이 특히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그러는데, 그래서 비가 며칠 올 모양입니다. 그러면 가장 더워야 할 8월 초에 비로 일단은 열기를 식혀준다 그러는데, 한편으로는 좀 그런 게 뭐냐면, 다음 주 월요일부터 우리 국민TV에, 국민라디오에 제작 사무국, 여기 6층에 있는 분들이 2주에 걸쳐 휴가를 가시거든요. 근데 휴가 갈 때는 날씨가 좀 맑아야지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해외로 가실 거라면 별 적이 없겠습니다만, 서울에 남아있는 저는 비가 반갑습니다. 좀 장하게 오시길 바랍니다. 비가 장하게 온다라는 그런 표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비가 내린다라고 할 때 표현 중에 좋아하는 그런 표현 중에 하나죠. 비가 오신다라는 표현. 이거는 정말 농사를 업으로 삼고 있었던 시절에 가장 간절한 소망을 담은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비가 오십니다. 그것도 장하게 오십니다. 가뭄 들어서 애태워하고 있는데 장하게 오시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쑥쑥 쏟아지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고맙죠. 그러니까 장하게 오신다라는 표현을 썼겠죠. 진희님, 마음이 너무 허허롭네요. 시국이 그렇고 내 주변이 그렇고. 이렇게 하셨어요. 때늦은 신청곡이지만 아미안. 야, 이 노래 말이죠. 아까 뭡니까? 김종환의 곡. 김종환의 곡 끝나면서 다른 곡으로 넘어갈 때 그때 이제 제가 발견했는데, 그때쯤 올라왔어요, 글이. 10초만 일찍 올라와서도 바로 이었으면은 아주 근사했을 텐데 말이죠. 두 곡이 매우 어울렸을 텐데 라는 생각했습니다. 바보님, 선거 대패한 건 한 거고 우리 기마저 죽으면 앙대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진 게 아니에요. 자기들끼리 진 겁니다. 물론 많이 감정적으로 투사하고 응원을 많이 했습니다만, 정확히 얘기하면은 포커스를 좀 맞추면은 세민연의 지도부가 진 겁니다. 지들끼리 헛짓거리 하다가 말이죠. 우리 국민들의 열망을 저버리고 말이죠. 필사즉생이라고 했는데 자기들이 죽을 길로 간 게 아니라 자기들이 살 길로만 고민하다가 결국은 완전히 무너져버린 거죠. 안 그렇습니까? 그렇다고 동작을의 예산의 폭탄, 예산 핵미사일 같은 거 터뜨렸어야 하는데 그럼 이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우리의 갈 길은 아니죠. 특히 진보 정치를 표방하는 노회찬 후보의 갈 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순천에 곡선에 예산 폭탄 터뜨린다고요? 그거 되게 해서도 안 됩니다. 세금은 골고루 나눠 써야죠. 아주 천박한 선거 전략이죠. 국민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